자, 여러분, 오늘은 사람 중심의 인터넷, 바로 웹3를 만들겠다고 나선 두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인터링크인데요. 이들 지금 가는 길을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과연 그 끝에서 같은 미래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 주자들이 다들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반짝이는 열풍을 넘어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진짜 가치는 과연 뭘까?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프로젝트가 정말 흥미로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먼저 수천만 명의 사람부터 모으는 커뮤니티 우선 전략이고요. 반면에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규제와 신원 확인이라는 단단한 기초공사부터 하는 정체성 우선 전략을 택했죠. 자, 그럼 첫 번째 길 파이 네트워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뜨겁고 또 논란도 많은 바로 그 가치 문제부터 정면으로 들여다보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GCV, 글로벌 합의 가치. 이게 뭐냐면요, 공식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파이 생태계 안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우리끼리는 1파이를 31만 4,159달러의 가치로 쳐주자, 이렇게 약속한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겁니다. 이 두 그림이 지금 파이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커뮤니티 내부의 뜨거운 믿음, 그러니까 GCB를 상징하는 거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죠. 근데 오른쪽은 외부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소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냉정한 논리만 통하니까요. 이 엄청난 간극, 이게 바로 파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요, 어떤 가격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가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가격인지, 아니면 우리끼리만 약속한 상징적인 숫자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파이 코어 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뜨거운 열기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 규제 세상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미카라고 부르죠. 이걸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거래 허가 서류를 내는 모습 같은 걸 보면요. 이게 그냥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는 진지한 시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길게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이때가 초기 상장 구간인데 아마 가격 변동성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2027년부터가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생태계가 정말 잘 돌아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쯤 되면 이제 최종 평가를 받겠죠. 진짜 실생활에서 쓰는 코인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사람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가는 파이의 방식을 봤습니다. 이제는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길, 인터링크는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고 강력해요. 지금의 인터넷을 익명의 계정이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을 기반으로 다시 만들겠다. 딱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사람인 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휴먼 노드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냥 앱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고 눈을 깜빡여봐라, 고개를 돌려봐라 하는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면 돼요. 이걸로 지금 사진이나 가짜 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바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영지식 증명, JKP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제가 제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저는 성인이 맞습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민감한 얼굴 데이터를 어디에도 보내지 않으면서도 이 계정 뒤에는 검증된 진짜 사람이 있어요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주는 거죠. 프라이버시랑 신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경제 모델도 처음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커뮤니티 보상을 위한 ITLG 토큰이랑 기관 투자나 인프라를 위한 ITL 토큰, 이 두 개를 딱 분리해서 각자 역할과 목적을 명확하게 한 거죠.
인터링크는요,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릅니다. 파트너들 이름만 봐도 구글, A16G, 장난 아니죠? 심지어 팀이나 투자자들 토큰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팔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이건 우리는 단타가 아니라 진짜 길게 본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놀랍게도 뉴욕 증시나 나스닥 상장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복잡했던 두 가지 키를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의 가장 큰 자산은 수천만 명이 몇 년 동안이나 쌓아 올린 시간과 이야기예요. 사람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까는 전략이죠. 반면에 인터링크의 자산은 웹3 세상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신뢰 기술 그 자체입니다. 인프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누가 이길까 내기하는 데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프로젝트가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경제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똑똑한 전략은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프로젝트 모두 지금 당장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한쪽 길만 고집하기보다 양쪽 길을 다 걸어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직접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익명의 계정 중 하나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검증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이 두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설계도인 셈이죠.